집을 나섰다가 빗속에서 40시간 넘게 실종됐던 90대 치매 할머니가 반려견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다. 저런 애가 어떻게 엄마를 살릴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엄마가 객사에 있으면 나는 진짜 무섭게 살았어. 우리 백구입니다. 백구 아주 너무나 진짜 고맙습니다. 엄청 고마워 백구야. 우리 장모님이 그 논의에서 쓰러져 가 있는데 느낌 이상해서 그래서 엄마 방문을 열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비 오는 날. 백구도 없네. 백구 어디 갔어요? 몸이 괴로우니까 나쁜 마음 잡숫고 얘 백구 데리고 좀 옛날에 너 밥 안 먹고 하면은 나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자. 야를 갔나. 술래를 다 찾았어. 백구야 불러도 안 오고. 막 경찰 분들이 막 찾아도 안 나오는 거요.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는 저기 마을 건너 거기 축사가 커다란 거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해보자고 거기다 한번 뒤져봐 달라고 했더니 근데 지금 여기 강아지. 저 녀석이 지금 이쁜이가 그래. 이쁘는 것 같아요? 이쁜이. 그 할머니 체온으로 열 반응이 그렇게 진하게 표현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이제 백구가 좀 진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저희가 딱 눈에 오셨을 때 체온이 한 34.5도씨 정도 됐습니다. 중증의 저체온증으로 빠지셨으면 사망률 50% 이상 되는데 강아지 체온이 사람보다는 한 2도가량 높습니다. 체온을 이제 할머니께 나눠주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신다고? 아니, 괜찮으세요. 머리 먼저 올라가요. 편하게 계세요. 의식 있으세요. 저런 애가 어떻게 엄마를 살릴 줄 알았어.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양 이틀 동안 꼬막 엄마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난 진짜 내가 엄마가 객사에 있으면 나는 진짜 무섭게 살았어.
거야. 말 못해서 그렇지 진풍나고 막 생각 못해가지. 할머니 지금 백구 오시려고 하시는데. 보고 싶어 죽겠다. 냉장고 팽이 들었을 때 그냥 썰어서 볶아서 해서 밥 비벼서 주고. 알았어. 백구가 먼저요? 난 딸은 먼저가 아니. 아니 왜 야 백구를 이렇게 아기한테도 안고 나오세요? 내일 아주 좋은 일 있어요. 앉아. 아이고 맛있네. 맛있네. 우리 백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워갖고. 그날 백구랑 어디 나갔던 거 기억나세요? 나지, 어디든지 수입은 걸어. 어디 가려고 나가셨어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응. 아주 운동하느라고. 아. 질긴 인연이자 운명에 있습니다. 저의 질긴 운명이자 인연입니다. 아, 얘예요? 네. 가을? 뭐 그 정도 때 만난 것 같아요. 저기요. 이렇게 큰 개를 목줄도 안 하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됐는데? 나는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 그거 말고요. 뒤에 저 그때 많이 놀라셨겠어요. 솔직히 그 여성분이 제가 더 놀랬죠. 아예 모르셨어요? 몰랐죠. 봐봐 그러면은 오지는 않아요. 항상 거리를 좀 뒀었고 한두 달 정도 저랑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문 앞에서 기다리던. 꼭 산책 가고 그럴 때 여기 와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저도 몇 번 봤어요. 정확하게 요 집 앞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이제 길을 여력도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구조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119 센터에 전화를 했죠. 잘 지내야 돼. 어떻게 안 될까요? 간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옷들을 저희가 좀 봉사를 하면서 안락사를 계속 미뤘죠. 12월 1일 날 가서 4개월 정도. 한 분이 파주에서 화훼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케이를 하셨어요. 보호소에서 토요일 날 안락사 되는 날 데리고 왔거든요. 들어갔지, 강아지? 뭐? 응? 아니. 큰일 났다고 막 그래서 언니 왜 할 때 생일에서 꺼내고 내리는 와중에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의 소식이 끝이 왔었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4월 30일 날 돌아가시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원래 어머니는 이제 수목장으로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 수목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그때 비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 비를 쫄딱 맞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혀 다가오지 않던 아이가 쓱 안기더라고요. 저한테 여기 입맞춤을 딱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가 왔나? 그 순간 바로 마음 먹었어요. 아, 내가 보호하고 입양해야 되겠다.
파주가 여기에서 근데 이게 보통 받으시면 55kg? 출근하는 길에 차 옆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길래 왜 저기 서 있지 해서 영상 찍고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도망갈 거 아니야. 저기로 쭉 지나가고 있었어요. 뼈가 앙상할 정도로 이렇게 다 등가죽이 붙어서 있길래 좀 마음이 쓰여서 믿기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강아지들이 무리 생활하면서 멀리 나가봐야 이제 수킬로 정도인데 한 번에 수십 킬로를 나갔다가 돌아온다? 실내 생활하는 가정견이 아니고 바깥 생활을 했던 유기견이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도움이 좀 됐었을 것 같아요. 훈련사들이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본능, 그리고 그 마음, 의지, 거기다 환경, 그리고 운 다 합쳐져야만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지. 제보자님과 견포가 이 친구가 아마 맺었던 첫 번째 사람, 그리고 첫 번째 강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마음을 먹고 걸어왔을까? 오직 견포, 우리랑 살기 위해서 마음 먹고 걸어왔을 때 우리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뭐 발바닥이 까지고 아프고 뭐 그런 건 아마 다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에게 주신 어떤 선물? 저 아이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많이 제가 슬픔이 잦아들었죠. 근데 제가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얘가 별이거든요. 일주일 전 우리 별이의 모습이에요. (9일) 만에 지금 돌아올 때 그 모습이에요. 집 나갔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집 나간 건 아니고요. 그럼 다 끝냈지. 구해줘 한 마리. 그래. 어떡하냐? 별이 잘 갔다 와. 하고 온 목줄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털이 빠져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나왔지 않느냐.
여기 CCTV 보면요. 돌아왔을 때 이거 상처가 이렇게 크게 났더라고요. 여기 오니라고 헤맬 때 다친 상처 같아요. 저희도 뭐 만약에 우리가 외국 가서 20km 있는 곳에 찾아오라고 하면은 못 찾을 텐데 그대로 아직도 불탄 흔적이. 그때가 아마 새벽 한 6시 다 됐을 거예요. 울음소리가 평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화재가 크게 날 거를 예방을 했죠. 별이 때문에. 가면서 창문 보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창문이 없어요. 막혀 있는 공간에 제가 이렇게 태워줬거든요. 이런 게 보신 적 있어요? 하얀색 강아지 보신 적 있으세요? 혼자도 왔다가 이리 꼬랑지 내리고 그냥 간 적도 있어 이런 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아마 한 보름 정도? 여기. 그런데 검은색 개잖아요. 아, 저 위에 풀져 있다. 저쪽으로 건너갔었거든요. 보통의 개들은 냄새를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는 냄새, 또 이쪽으로 갔다가 냄새가 안 나네, 이쪽인가 하고 또 오다가 아는 냄새, 이런 식으로 폭을 점점 이렇게 좁혀가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고생하고 왔니? 장 주변에 인기절 같은 게 좀 커져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아에 시달리고 많이 해약해진 걸로 일단 추정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지는 정말 그 찰나에 정말 다행스럽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산으로 들러 놀러도 다녀주고 산책도 더 많이 다닐 것이고 이제 죽는 날까지 같이 이제 보내야죠. 아 진짜. Hey, what happened? 미는 거예요? 신기해라. 한 70평생 살아가지고 이런 개가 난 처음 보기 때문에
대만에도 저런 강아지가 볼 수 있나요? 없죠. 세상에 어떻게 저런 개가 있겠어요. 대만 가면 인기 스타 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정말 귀엽고 똑똑하니까요. 훈련으로 강제로 뭐 한다 그래갖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걔가 자발적으로 저 행동 자체를 지금 즐기는 거지.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면서 얼굴 표정을 그렇게 항상 보고 있고. 르르르르르 르르. 실패. 우리 캐리 빼기 하지 못해요. 우리 캐리가 1등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들어가지가 않네, 손가락이 너무 단단해. 지금 이 안 근육이랑 바깥 근육이 보통 게 한 2배는 되는 거 같아. 그리고 먹이시는 것도 잘 먹이시는 것 같은데. 당신 그냥 국물하고 그냥 밥만 먹고 걔 우선권에 거기. 그냥 같이 그냥 똑같이 그냥 운동을 하니까 진짜 좋아요, 그냥. 동요의 폐지란 폐지는 다 사라져. 가져가는 게 사람이 아니야. 야, 488호 너지? 어떡하지, 나를 미행한 거야? 훈련 따로 시키신 거예요? 아니 훈련 안 시켰어요. 그냥 오른발 막 이게 지금 우리 뱅크하고 놓게 그래 발 줘봐라. 주인 말은 아주 사람보다 낫게 잘 알아듣고 주인 말 아주 그냥 극진히 섬기는 게요. 됐고야 이거 파지 할머니 갖다 줘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떨었다. 뱅크야, 엄마 주고 지금 물 못 뒤에. Yes. 동네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간첩이야, 간첩. 바이바이. 뱅크야, 모여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진짜 깃발들 놓고. 아이고 예쁘다.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물 나오듯이 그지.
리모컨 갖고 오세요. 내가 이게 없었으면 내가 진짜 이래 의지하고 이래가 힘내가 살지도 못한다. 삶이 보살펴야 한다 알았지? 할아버지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민감하게 안 그랬거든. 어거부터는 네가 지켜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있고. 더 바랄 거 있나? 이래 지금 많도록 백구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백구야 아프지 말고 열심히 살자. 잉? 한 달, 한 보름 정도 이상. 길이 나서 저기 여기 앉아가지고. 덜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오래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말이야. 그게. 이 동네 개 같으면 뭐 벌써 같이 여기 있겠어요? 주인이 찾든지 개가 가든지 했지. 인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요? 걔가 그러니까 저 심효살이를 한다고 하면 쉬운 거야. 음. 84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때도 저 무덤이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그날 검초하러 왔을 적에 그때가 방학 끝나기 전이거든요. 여름 방학 때거든요. 그날 와가지고 같이 있는 게가 지금까지 있어요. 혼자 저렇게. 손이 있잖아. 어디요? 이거. 차만 올라오면은 이렇게 내려다봐요. 걔가. 그럼요. 오고 그러면은 산소 위치를 와서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현씨 누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현씨라고 그러니까 1, 2부터 8리까지 있는 현씨는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을 모른대요. 나 이거 던진다. 이거 봐, 이거 봐. 오이씨, 이거 먹으라고. 들어봐. 그렇지. 들어봐.
이 콧잔등에 예. 이 촉촉하고 그러면 이 저 눈곱에 안 끼고 그러면 상당히 그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가 너 밥 먹는 자리고 집이다. 응. 어이구, 똑똑박 만났다. 야, 주인이 찾아갈 때거든. 좀 내가 다 잘 보살필게. 저거요 오래됐시오. 시방 1년 넘었어. 비라도 오고 눈이라도 오면 있어 그냥. 어제는 꼼짝도 않고 그렇게 했냐. 이쁘다. 기다리고 있었어? 잘 있었어. 잘했어. 잘했어. 신동이가 기다리고 있네요. 예? 고맙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만해 이제. 이 유모차가 있으면 할머니가 나타나. 할머니를 기다리는 계기는 유모차가 되고 유모차가 있으면 할머니가 일로 온다 라는 약속이 저 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유모차와 할머니의 연관학습을 이 아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에 시각에 안심감을 갖고 할머니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신동아, 요 유모차 잠깐만 빌려갈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미저거 이렇게 한번 두번 나오고 싶어. 너만 좋은 게 아니야. 나도 좋다. 이제 사람 얼마나 살겠어. 내가 87인데 죽기 전까지 그냥 따라다니면 사람은 좋겠어. 소리는 나는데.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요즘도에서 이렇게 수평이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가 지붕이 없는 창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반 정도가 무너져 있었어요.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고 왜 자꾸 이 주변을 맴돌지? 그래서 저희가 땅을 팠던 그 자리가 있으니 한번 여기를 파보자고 했어요. 근데 아니 소리는 나는데 엄마 어떡해? 어머나. 알았어. 하나 살았어. 이놈은 운 좋게 살았다. 강아지를 구조할 때는 건물이 이미 다 주저앉았기 때문에 공간은 없었어요. 묻혔었던 거죠. 황토색깔로 되어 있던 강아지가 완전 백구가 돼서 뽀송뽀송해가지고 두 마리 다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미개가 자기 새끼들 털을 다 씻겨준 거예요. 기아가 왜 안 들어가지? 왜 이거 왜 그래? 자기 새끼들 두 마리를 구출을 했던 그 현장에 거기가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낑낑 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있다. 이거 빼, 이거는. 다치지 않게. 오케이, 잡아. 잘했어. 어미한테 줘. 엄마한테 간다. 응, 그래. 한번 잡아봐. 사장님과 얘기 계속 앉아서 들었는데 또 한 마리가 저기 쿵쿵쿵 이렇게 소리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건 와봐. 아무 저기 안. 아이고, 그래도 하나. 그거한테 줘. 세상에. 이 새끼 강아지들이 살아남기에 적합한 환경에 노출된 것 자체가 참 행운인 거죠. 예,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강한 그 수직벽 옆에 잘 잡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강아지를 덮었던 것들은 비교적 부드러운 흙 조각과 그 나무 조각 이런 것들이었고, 널빤지 같은 것들이 이제 강아지를 덮어서 압력을 분산하고 더 이상의 충격을 발생하지 않게 했고, 매몰되거나 산소 부족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약 한 달에서 두 달쯤 되는 어린 강아지들은요, 엄마의 산소를 끌어다 쓰는 헤모글로빈이 독특하게 발달합니다. 태어난다 하더라도 한두 달까지는 기본적인 그 기능을 유지해요. 게다가 이제 주변에서
엄마가 끊임없이 새끼를 위해서 마치 응원 보낸 것처럼 매몰됐지만 그 상황을 잊게 하고 또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줬던 이런 큰 힘이 아닌가 봐요. 더 건강하게 자란 것 같아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쁘죠? 무등이 장수, 너 아빠 그냥 신발 다 뜯지, 다 뜯어 그냥. 어? 해가 저물고 우리가 태어난 뒤에야 나타나. 사람이 접근하면 어떡해요? 도망가보죠. 그 강아지가 또 여기서 우리 공장 옆에도 새끼를 낳았어. 몸이 아픈 강아지가? 예. 한 20일 정도 되겠네. 그때 강아지 새끼만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는 새끼만 있더라고요, 그게. 주로 이제 5시에서 다시 한 번. 한 6시 사이. 예. 그냥 이제 다. 도망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태가 쪼여서 목이 이제 잘린 상태거든요. 아마 기관지 전방 부위까지도 침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는 이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새끼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이제 여기까지 와서 새끼 돌보고 또 올라가고 그러겠죠. 군대에서는 안 보여요 지금? 예, 안 보입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새끼로 해서 덫으로 유인하거나 아니면 창고 같은 데 새끼를 옮겨 놔놓고 아마 한동안은 제가 또 경계한다고 잘 안 들어가요. 좀 기다렸는데 그죠? 내가 예민하게 또 우리가 또 만드는 거니까 잡아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네. 못하고 못 잡고 가니까 마음이 아프지. 근데 좀 더 두게 되면 감염이 일어나거나 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빨리 구조해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다. 마치 총 뭐 어쩌고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새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최대한도로 줄이자고 하니까 이제 안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이미 상처가 있고 하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사람이 좀 고생하더라도
이제 그 때가 접근한 것으로 되니까 추정되니까 그 경계를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갈 때까지는 그 일체 다른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잡기를 그 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냥 오시라고. 허지. 영화 나와라. 간다. 눌려야 됩니다. 바라가. 그래 무슨 눌리지 말고. 손을 빨리 됐다 일어나. 손으로 잡아. 됐어. 나이스. 어떻게? 아니 그 내가 이걸로 밑으로 그물을 디비파이가 되니까. 저 컨테이너 쪽으로. 목의 굵기가 지금보다 한 3cm 정도 더 굵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그 쫄려서 지금 피부가 막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출혈이 생길 정도로 아주 압박이 심했던 상황입니다. 아마 도망 다니면서도 아주 호흡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 아 기쁘지요. 너무 좋았지요. 올 날씨 겨울을 춥습니다. 넘기면 죽지 싶었는데 못 잡으면. 자, 엄마 찌찌 좀 먹어라.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 지금 새끼하고 있는 같이 옆에다 같이 놔두고. 예. 완전히 이제 정상 조직으로 새살이 차서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흉터는 좀 남아 있겠지만 털라고 하면 흉터도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귀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잘 키우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배 밑에 달려있는 게 뭐예요? 종양이라고 그래, 종양. 안 따가울까 저거? 그래도 살리려고 별짓 다 오지. 우리 집이야. 근데 왜 안 떼어줬어요? 수술하면 되잖아. 하다 죽는다고. 수술하면 죽는다고? 몇 살인데요? 만 17살. 오! 백구가 저 상을 원하지. 먹을 거 먹이고. 애가 의지를 많이 하지. 가자. 옳지. 내 소리 그도 알아들어. 가자. 기다리는 거였어요? 응? 기다리는 거? 나 기다리는 거요. 아이고, 초피야.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까 그러지. 저봐, 아프면서 저봐. 아플 건데 따라다닌다니까. 어렸을 때는 야가 나를 따라다니는데 지금은 내가 야를 따라. 여기 같이 이렇게 부른 자리 여기 이쪽도 있어 이렇게. 바로 안락사를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 막 울고 발음 못하고 속이 상하고 안 되겠어. 그 부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또 남원도 보냈더니 남원도 안락사. 먹어야 살아. 야, 엄마야. 3시도 오고 2시도 오고 나오면 눈만 떨어지면 조금 낯설다 하고. 서해부라고 하는 부위에 생겼던 종양입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궤양이 생겨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종양 자체가 이제 한쪽으로 쓸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8, 90세 정도의 나이이기 때문에 마취가 굉장히 걱정이에요.
수술의 위험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야, 조금만 고생해봐. 응? 지금까지는 일단 마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술도 그대로 시간 취해도 없이 잘 들어가는데 이제 마취 깰 때 좀 지켜봐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서 오는데 잠도 하나도 안 와. 할머니야, 할머니.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아이고, 그거 없어졌구만. 아이고, 우리 새끼 했었어. 걸음걸이가요 가벼워졌어요.